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아우, 어렵다, 진짜. 아우, 어제는 진짜 어렵긴 하네요. 네, 주민철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다시 어제는 어려운 줄 알았는데, 뭐, 다박 다박살나더만, 어제는. 아유, 참,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건지. 잠깐만, 어제 질문글 하나 남겨주신 분 계셨는데, 고지흥님이신가?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저도 좀 빨리 하고 갈게요. 근데 저 이번 주에 양해를 하나 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나 이거 양해를 하나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번 주죠.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오늘은 제가 할게요. 10월 25일에서 하여튼 뭐 이번 주부터 하여튼 10월 31일까지는 정신 없을 것 같아. 요 날은 올게요. 하여튼 30일 일요일이죠. 중에서 하여튼 조금 방송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방송을 못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선은 10월 30일 좀 위험합니다. 조금 위험. 왜냐면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발표하는데 세미나 좀 크게 하거든요. 세미나 하여튼 뭐 발표를 좀 크게 해야 하는데 사실 오늘 분위기를 봤는데 빡세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뭐 크게 안 할 줄 알았는데 좀 크게 해야 돼가지고 하여튼 좀 머리 아파졌어요. 좀 쉽게 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여튼 요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준비는 할 겁니다. 평소에 잠을 좀 적게 잤다면 이제 뭐 잠을 좀 푹 자고 낮에 자료 만들고 회사에서 자료 만들고 뭐 이런 쪽에 조금 치중을 할 건데 근데 사실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여튼 일요일은 조금 위험. 근데 뭐 저녁은 하겠습니다. 저녁은 하겠습니다. 경기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요 사이 평일에도 한 번 정도는 조금 걸리기는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조금 양해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요거 좀 양해를 해주세요. 조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료는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커뮤니티에 당연히 올리고 하는데 멤버십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자료를 안 올리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방송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때문에 할 거니까. 하여튼 뭐 저도 조금 씁쓸한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뭐 저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반 전입니다. 예, 그때는 완전히 시청자도 없고 그랬는데 그죠? 하여튼 그래서 하고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이제 뭐 사실 해축을 잘 모르겠어요. 해축이 뭐 너무 정신이 없다. 네, 신재탕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우님도 어서 오시고. 하여튼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10개만 더 쳐주시면 안 돼요? 바로 시작할게요. 3개씩 갑시다. 해축은 근데 뉴캐슬은 근데 어쨌든 그것도 토트넘이 멍청했던 거죠. 뭐 토트넘이 빌드 못 풀어서 그렇지. 야, 부산 KT 경기도 씨발 오늘 존나 토 나오는 줄 알았네. 미친놈들이 그 허운이 하나 없다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야, 저 외곽슛 그래도 잘 던지던 애들인데. 잘하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허운이 하나 없다고 야투 성공률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야, 그리고 솔직히 상식적으로 저도 어제는 역배 많이 잡았죠. 어제 역배가 그만이 터졌으면 오늘은 정배 좀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두 LG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나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두 LG가 다 잡을 수가 있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씨발 LG 씨발놈다 했던. 근데 KT 저도 이제 생각했어요. KT는 야투 성공률 장난 아니더라. 근데 이거 해축 날씨 추우신데 빨리 분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크레모네랑 삼프도리아 이렇게 지금 오늘 세리에가 2경기 있고 프리미어리그가 한 경기 있고 스페인 리그 한 경기 있는데 저기 먼저 요 경기부터 할게요. 신재탕님 보내드렸어요. 오늘 후원하지 마세요. 맞다. 그 신재탕님 요거 내가 저장해 놓을게요. 오늘 후원하지 마세요. 주말에 구매하신 분들 내가 보내놨어요. 메일 보시고 보내놨어요. 신재탕님 이거 4,000원 넣어놓을게요. 오늘 후원하지 마세요. 어제 맞지도 않았는데 뭐 후원 안 받겠습니다.
혼하지 마세요. 혼하지 마세요. 하시고 하여튼 저기 멤버십 쪽에는 조금 자료를 조금 더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고 멤버십 분들 너무 화내시면 안 됩니다. 저기도 자료는 더 있어요. 그쪽이. 하여튼 뭐 크레모나나 삼프도리아부터 하면 개인적으로는 19등하고 20등짜리 둘 다 노답입니다. 뭐 경기가 진짜 많은 날이었다. 좀 괜찮은 경기가 많은 날이었다. 이런 경기 가지 말라고요. 근데 지금 경기가 없어요. 승패를 갈라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승패는 갈라야 되고 그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요 언더치고 치우는 경기 아닙니다. 그 하여튼 약한 놈들 둘이 붙으면 이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그 뭐 하여튼 10경기 동안에 9골을 넣고 21점을 실점했는 크레모네. 삼포드레는 10경기 동안에 5골을 넣고 18점을 내줬어요. 네, 이성민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둘 다 노답입니다. 한 놈은 승점 3점, 흑 놈은 승점 4점, 둘 다 승리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기 사실 뭐 강대강 맞대결에서는 제가 이제 저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게 뭐 그냥 언더 찍고 치우든지 무승부 찍고 치워보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기들 보통 잡밥 대 잡밥이 맞붙고 시즌 첫 승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점이 흘러가가지고 꼴찌랑 꼴찌 바로 앞에 애들이 붙었어. 근데 김영광님 어서 오십시오. 보통 승패가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보통 케이스 그러니까 특이한 거 뺍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세리에고 씨발 총 들고 또 심판들이 지랄하고 하면 또 무승부 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요런 케이스는 승패가 갈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승리를 한 팀이 뭐 바로 상승세는 타지 않는데 그래도 강등권을 조금 탈출해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크레모네가 강등권을 탈출할 케이스가 많냐? 삼푸도리아가 많냐? 해외 쪽은 무승부 삼푸도리아 프렌 삼푸도리아가 강등권을 탈출해낼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도 저랑 비슷하게 말을 해요.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승패가 갈리는 케이스가 은근히 많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 눈에는 크레모네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홈 이점을 가지고 있고 크레모네는 수비는 뭐 나름 흔들려요. 근데 나폴리 같은 애들한테 4골 쳐먹히는 거 솔직히 나폴리가 잘 풀었는 겁니다. 전방전까지 잘 막아서고 있고 동점까지 넣었는데 70분, 90분 로스타임에 2골 넣고 대패한 거. 그 다음에 뭐 라추어한테는 사실 뭐 한 골 쳐먹히고 나서 좀 무리하게 공격 나가다가 뒤진 거 맞아요. 근데 공부 채널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푸도리아가 사실상 전력상 원래 좀 낮다고 평가는 받았는데 삼푸도리아는 득점이 전혀 안 되고 있고 크레모네는 득점 그나마 조금 되고 수비는 골 쳐먹히고 나서 막 미친듯이 달려들다가 실점한 케이스가 많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레모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레모네 승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소올로랑 엘라스 베로나는 지난 시즌 마지막 매치에서 엘라스 베로나가 사소올로한테 이겼어요. 그 전까지는 사소올로한테 거의 3년 동안 거의 못 이겼습니다. 헬라스 베로나가 엄청난 상승세 탈 때도 못 이겼던 팀인데 어쨌든 지난 시즌 막판 이겼고 지금은 사실 전력은 사소올로가 우세라고 평가를 받죠. 근데 요 경기는 배당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소올로 승을 안 보기는 애매한데 가려고 하면 배당이 불안해요. 그러면 피해 가셔야 됩니다. 오버를 가시든지 사실은 저는 엘라스 프렌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수올로랑 엘라스 베로나 은근히 그니까 사수올로가 이렇게 상대전에 연승을 기록할 때도 은근히 빡게임이 많았거든요. 한 점차 승부가 더럽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력 차이 이런 거보다는 엘라스 베로나가 뭔가 막판에 안 풀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에서 5연패에 빠지고 있어요. 엘라스 베로나가. 근데 5연패인데 6연패 갈까? 사수올로도 2연패고 5연패 갈까?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앤디 받쳐서 가야겠죠. 그 연패팀 붙으면 무승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꼴찌팀하고 달라요. 첫 승을 기록하지 못한 얘네들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연패의 사수올로, 5연패의 엘라스 베로나, 5연패 하는 팀들이 보통 감독 잘리고 뭐 감독 아니면 잘린다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사실상은 조금은 이제 반전을 해내는 케이스가 많죠. 자기가 보통 선수들이랑 좀 갈등 있고 이런 팀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그런 거를 좀 이제 캐치해낸 케이스가 많죠. 좀 개선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요 경기는 오버에다가 엘라스 프렌 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깔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더라도 2대1 뭐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사소올로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사실 사소올로가 이겨야 정상인데 하여튼 배당이 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소올로가 이겨야 정상이라고 해가지고 또 사소올로도 승에다가 또 100만원씩 걸고 여기 채팅 더럽게 치시면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 경기는 무승부 확률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사소올로도 뭐 주전 수비수의 공백 뭐 이런 거를 감안하면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옆에 타줘도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앨러스 프레임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웨스트햄이랑 본머스 경기는 조금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햄은 확실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리버풀한테 1대0으로 진 거 아쉽지. 근데 경기력은 살아났어. 그 다음에 사셈 원정 가가지고 1대1로 비긴 거 아쉽죠. 근데 사셈이 전방 압박 막 가해가지고 초반에 골을 넣었는데 웨스트햄이 사셈의 그 적극적인 압박을 그 빌드업을 풀어내고 득점을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웨스트햄이 어느 정도 득점력이 살아난 거예요. 시즌 초반에는 득점이 오지게 안 터져가지고 고전했던 웨스트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살아난 거고 다시 홈 경기로 옵니다. 웨스트햄 지금 홈에서 4연승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유로파 포함한 거고 어쨌든 홈에서만큼 어쨌든 시즌 초반에 굉장히 득점이 터지지 않던 웨스트햄이 어쨌든 스카마카라든지 세리에서 영입했는 스카마카라든지 보엔이랑 안토니오도 다시 득점력을 어느 정도는 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한테 9대0으로 진 거를 제외하면 사실 지들이랑 전력이 비슷한 애들하고는 사실 어느 정도의 박빙의 경기는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랑 아스널, 그러니까 지들보다 확실히 강팀한테는 점수 오지게 두들겨 맞습니다. 사실 본머스는 예전에 FA컵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네 시스템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홈 웨스트햄이 뚫어야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불안은 하죠. 왜냐하면 본머스가 어쨌든 무승부를 대량 양산해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웨스트햄이 어느 정도 반전을 일으켜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웨스트햄이 사실 순위가 저 밑에 있다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즌이거든요. 지금 17등밖에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웨스트햄은 어느 정도는 반전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쨌든 전방에 보엔이랑 안토니 투톱이 터지면 제가 볼 때 웨스트햄이 좀 야구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타비고하고 헤타페, 사실 요 경기도 지금 무승부 쪽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셀타비고가 확실히 홈에서 득점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한 방은 셀타비고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파스 카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시즌의 맞대결에서 셀타비고가 헤타페한테 홈에서 2대0으로 두들겨 졌어요. 그때 그 마요랄한테 두 골 두들겨 맞아가지고 졌습니다. 그 뭐 사실 뭐 질 수도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헤타페가 지금 막 무승부 기록하고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사실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헤타페고, 헤타페는 확실히 수비가 좋아야 되는 팀이에요. 그리고 공격력은 사실 전방의 공격진들이 뭐 NS위날 뭐 와요랄 뭐 요 두 명이 하여튼 공격수들이 나쁘진 않은 팀입니다. 근데 올 시즌에는 득점이 안 터진다. 게다가 오늘 경기는 주전 미드필더죠. 엘레나가 어쨌든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는 경기인데다가 원정에서 셀타비고 만나다. 셀타비고가 직전에 홈에서 소시에다드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홈에서 뭐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 뭐 소시에다드 이런 애들 말고는 거의 다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셀타비고가 홈 극강인 거는 맞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홈 셀타비고의 야구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축이랑 한꺼번에 질문 받을게요. NBA는 조금씩 길게 갈게요. 그냥 한 방에 쭉 갈게요. 이제 NBA 오늘부터 좀 역배가 나올 건데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냥 제가 여기 3경기씩 분석을 쭉 해버리겠습니다. 우선은 필라델피아랑 인디애나. 필라델피아가 승리가 없어요. 필라델피아의 손이 안 가실 겁니다. 저도 필라델피아 손이 안 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마이너스 인디를 사실 이거는 끄야 되는 경기입니다. 어쨌든 인디애나가 마일스 터너 골밑 자원이 결정을 하고 사실 뭐 필라델피아가 지금 승리가 계속 없는데 사실 엔비드가 골밑을 어느 정도만 잡아줘도 사실 하든이 어느 정도만 폭발해도 인디애나는 알아서 자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자멸하고 있는 쪽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백투백 하는 샌안토니오한테 또 105대 114. 그러니까 외곽 수비는 전혀 안 되고 득점도 사실 하든 쪽만 조금 더 터지고 있고 사실 엔비드 쪽이 사실 막 주워 먹고 있는데 사실 야투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엔비드 쪽도 2점 슛에 대한 야투 성공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이 새끼 원래 자유투도 안 들어가는 놈인데. 그러니까 지금 막 하든이나 뭐 맥시나 지금 뭐 막 덤벼드는데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좀 안 되는 거고 인디애나는 사실상 시즌을 그닥 오늘 시즌은 그 마음은 없습니다. 할리버튼 위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번 덤벼보다가 안 되면 던질 겁니다. 왜? 이번 시즌 드래프트에 완야마가 나오니까 몇 년 만에 나온 대어의 신인입니까, 그죠? 르브론 제임스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빅터 완야마가 어쨌든 드래프트 나오니까 올 시즌 던지고 싶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던진다고 봅니다. 높이가 있는 것도 필라델피아. 결국은 할리버튼으로 어느 정도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든이나 요런 애들 인디애나가 수비가 약해서 점수 보면 120점씩 계속 내주고 있어요. 110점 이상씩 계속 내줍니다. 인디애나는 계속 내주면 골밑이 잡힌 상태에서 필라델피아랑 한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점수는 더 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오버 보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마인도 보는데 마인 핸디캡이 조금 높다고 봅니다. 수비 흔들려가지고 외곽슛 조금 더 쳐맞으면
끝장나는 경기. 그 다음에 마이애미랑 토론토는 작년에 이런 말 많았죠. 노나먹기라는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거 1차전, 2차전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고 바로 직전 이틀 전에 맞대결 했을 때 마이애미가 석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핸디캡이 3.5였고 딱 석점차 승리 거뒀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때도 뭐 배팅도 안 했지만 사실 토론토 역배를 적어드리면서 했는 말이 어쨌든 둘이 붙으면 빡게임이 많고 어쨌든 정배 쪽은 가는 게 의미는 없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력이 비슷하고 만나면 어느 정도의 접전을 만들어내는 팀 두 팀이 붙었는데 한쪽이 이겼어. 그럼 이틀 뒤에 경기 붙으면 개인적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저는 반대쪽 보는 겁니다. 토론토 프렘, 뭐 토론토 역배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승준님 어서 오세요. 양승준님도 그렇고 주말에 표 구매하신 분들 내가 표 한 번씩 보내드렸어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뉴욕 닉스랑 올랜도는 사실 뉴욕 닉스가 뭐 조금 불안은 해. 사실은 의외로 홈에서 너무 대승이 많아서 불안은 하고 올랜도 매직도 사실상 저기 뭐냐. 그러니까 올랜도 매직이 전력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올랜도 매직이 은근히 보면 젊은 애들 지금 잘 모아놓고 있어요. 얘들도 올랜도 매직도 사실 마음 먹으면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수 제가 볼 때는 있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도전을 안 하는 거죠. 사실 올해까지 얘들도 완야마 카드 노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인 건데 어쨌든 골밑을 조금 더 잡고 홈 이점을 살릴 쪽이 뉴욕 닉스라고 생각해서 뉴욕 닉스의 마인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그거는 돼. 자, 그다음에 요거 4경기 한꺼번에 까겠습니다. 보스턴하고 시카고 불스는 뭐 보스턴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카고 불스 어쨌든 잭라빈이 복귀를 하긴 했는데 사실 잭라빈이 득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수비가 안 됩니다. 잭라빈이 수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는 반쪽짜리 선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카루소 같이 수비는 잘하는데 공격을 못하는 애들 아니면 잭라빈이나 화이트처럼 공격은 화려한데 수비가 안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데로잔하고 잭라빈 그다음에 부세비치까지 이 세 명이 콤비가 엄청 위력적이니까 시카고 불스가 좋다라고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보스턴의 외곽 플레이가 더 화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보스턴 잡고 끝낼 경기 보스턴 마인까지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하고 유타 사실 3연패하고 있는 휴스턴하고 3연승하고 있는 유타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 경기를 휴스턴 승을 보는 거는 유타가 오늘 저기 백투백 경기인데다가 오늘 연장까지 치렀죠. 뉴올리언즈랑 경기를 해가지고 연장까지 가서 개빡 게임을 치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카넬이라든지 클락슨이라든지 올리닉이라든지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마크 콘니도 마찬가지. 마크 콘니는 오늘 득점이 상당히 안 터졌고 근데 개인적으로 휴스턴은 수비가 진짜 안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연패를 하고 있는 휴스턴 어쨌든 뭐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크리스찬 우드라도 있으면 내가 말씀드린 골밑 자원이라도 있으면 이변을 몇 번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데 골밑 자원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유타도 지금 사실 고베어를 팔고 어느 정도의 리빌딩 멤버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올리닉이라든지 지금 남아있는 멤버들만 하더라도 어쨌든 그 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백업 라인도 좀 어쨌든 늘어났고요. 마카네이라든지 색성 같은 선수도 영입했고 높이도 개인적으로 요 둘이 붙으면 유타가 잡을 거라고 봅니다. 백투백이란 문제는 있지만 선수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유타였으면 사실 백업 교체 라인이 조금 약하긴 했죠. 클락슨 말고는 확실한 선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의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갭슨을 좀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디 게이라든지 비즐리라든지 섹스턴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유타가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멤피스 브루클린 그다음에 요거 딱 표 딱 꺼내놓으니까 딱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네. 앞으로는 요 표는 요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앞으로 표 열어놓는 건 없어요. 한 경기씩 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나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남아있으신 분들은 설명을 자세히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다음 멤피스랑 브루클린 이거 해외 쪽은 멤피스 우세를 많이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멤피스의 약점 골 밑에서 지금 듀란트라든지 골 밑이 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모란트만 빛이 날 가능성도 높은 경기요. 뭐 물론 베인 같은 선수들도 어느 정도 활약은 하겠지만, 근데 뭐 브루클린도 어쨌든 카일 러빙이 어쨌든 자모란트를 계속 압박해 낼 건데, 그럼 서로 공격 막 나가면 개인적으로는 골밑이 센 브루클린이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로 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붙으면 항상 빡게임이 많아져. 그래서 저는 원픽은 오버입니다. 오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미네소타랑 샌안토니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샌안토니오가 지금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외곽슛이 너무 잘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슛을 폭발하는 샌안토니오 그 다음에 미네소타는 골밑 자원이 많죠. 그러니까 트윈타워를 구사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보면 골밑은 미네소타 확 잡을 거고 뭐 디안젤로 러셀을 위주로 해가지고 뭐 외곽슛도 사실 뭐 에드워즈 같은 공격 콤비들이 확실히 미네소타 쪽이 유리하니까 미네소타 유리한 거 맞는데 이거 샌안토니오가 몇 번 이변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루 쉬고 나오는 경기 사실상 샌안토니오가 전력이 조금 떨어지고 골밑도 확실히 미네소타가 잡고 갈 거기 때문에 미네소타가 유리한 거는 압니다. 근데
어쨌든 샌안토니오 외곽 무섭다. 지금 개같이 터지는데 뭐 이거 어떻게 계속 합니까? 개인적으로는 피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픽은 오바. 미네소타 마인 또 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포틀랜드랑 덴버는 오버만 찍을게요. 포틀랜드 덴버도 결국 원정에서 약간 팀이고, 그 다음에 얘들 둘이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돼서야 맞대결이 거의 뭐 덴버 쪽이 우세를 확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 지난 시즌이죠. 포스트 시즌에서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혈투 펼쳤습니다. 7차전까지 가는 혈투 펼쳤고, 그때 사실 그 이후로 약간 앙금이 남아가지고 사실 라이벌 의식도 조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릴라드도 그렇고 덴버도 저기 뭐 그 자말 모레 이용해가지고 그때 포틀랜드를 시리즈 끝에 4대3으로 이기고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조금 되게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요키치도 있고 자멜 모레이도 어느 정도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멜 모레가 예전만큼 활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덴버 쪽에 선수층이 넓은 건 알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덴버도 원정 덴버는 뒤져도 할 말 없습니다. 포틀랜드가 백투백인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뭐 레이커스 원정에서 그래도 승리를 거두고 왔는 포틀랜드고, 홈에서는 또 릴라드가 미친듯이 날아다니고 파울도 많이 얻어내는 부분 감안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난 아프리카 형님도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 형님들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천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시고. 웨스트햄은 오바로 보냐고요? 오바 봅니다. 오바로는 봅니다. 왜 오바가 낫냐고는 보지 않는데 오바로 봅니다. 네, 오바로 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채팅 남겨주시고요. 없으면 저기 요 담배 피고 바로 가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는 방송 평일에 한번, 뭐 주말에도 한번 못할 수도 있어요. 발표가 있어가지고 맨 앞쪽에 가면 있으니까 그거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혹시 구독 좋아요 추천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가겠습니다. 지금쯤 유튜브에도 한번 들렸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나 주말에 표 한번 구매하신 분들은 오늘 거 표 보내드렸어요. 오늘은 후원하지 마시고. 오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올랜도가 득점 좀 터지고 있어가지고 오버를 좀 터지고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올랜도가 닉스도 홈에서 득점 터지고 있고, 올랜도도 은근히 외곽 자원 잘 버텨주고 있어서 오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버를 넣어볼만 하냐, 넣어볼만 한 픽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뉴욕닉스 많이 본 거는 뉴욕닉스가 홈에서 너무 많이 이겨서 그러고, 사실 둘 다 뭐 비슷하게 하여튼 오버 한번 넣어볼 만한 픽인 건 맞습니다. 요즘에 그 작년에 심판들이 삑삑이 초반에 안 불다가 나중에 갖다 쳐부르는데, 이번에는 처음에 삑삑이를 너무 쳐부러요. 애들이 보면 그러니까 하든처럼 막 팔짱 끼고 이런 거에는 파울 안 부는데, 조금만 뛰면 다 파울 불어. 특히 홈팀한테 많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언더는 완전 오버를 많이 보면 안 되나요? 그거를 왜 굳이 채팅에 치십니까? 혼자 남기면 되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보면서님, 그거를 왜 오버 보면 안 돼? 그런 거는 혼자 채팅에 좀 남겨주면 안 돼? 그 채팅선을 굳이 남겨야 돼? 뭐 그냥 솔직히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해드려요, 정우 형님.